최근 국내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동시 등재되면서 전통산사의 보존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 사업자 CMB 전국망의 TV 채널을 신규 론칭해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서울의 한 구립 요양원을 방문해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한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쉽게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유산의 보고, 전통산사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한층 강화된 화재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동시 등재되면서 관련 당국의 대응책은 물론 불교계 내부의 재난 구호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도사와 법주사, 대흥사 등 전통산사 7곳이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산사는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산사가 세계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 방제 시스템 구축과 사전 예방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찰도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사찰도 문화재청에서 같이 이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정기 개선 사업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화재 원인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민간 그리고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난 예방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쳐온 비영리단체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가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재해의 안전 대비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재난재해 현장에서 이재민의 곁에서 아픔을 위로하고 정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봉사할 것입니다. 비군이 현혜 스님이 이끄는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홀몸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안부 확인 서비스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자 구호를 위한 현장 출동 봉사대 운영, 저소득층 화상 환자 무료 치료 지원 사업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재난구조 안전 전문가 현혜 스님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노력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재난 분야에서 민간의 활동이 중요한 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재난 분야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안전 시스템이 강화되는 만큼 다문화 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방한 관광객 등은 물론이고 저소득 개도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동시 등재된 7개 사찰의 경우도 향후 통합관리단이 공식 출범하지만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는 불교계 민간 구호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원효 스님의 대표 저술로 불교학 논리가 집약된 판비량론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이 지난 금요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원효 판비량론, 문헌과 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세기 초 원효 스님의 저술인 판비량론 일부가 일본에서 발견된 이후 사상적 측면 등 여러 부분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현재 판비량론 단간들이 추가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그레고리 파울 독일 카를스루해 대학 교수는 원효는 신실한 불교도였지만 종교적 논리를 주창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뛰어난 논리학자로서 불교 전반이 논리적 사유를 결여하고 있다는 편견의 반대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천학 동국대 HK 교수,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 모로 시게키 일본 하나조노대 교수, 탕밍준 중국 푸탄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주말을 사찰에서 보내며 자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템플스테이는 수험생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주사 수험생 템플스테이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깊은 산사에 고3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매달린 탓인지 환하게 웃지만 지쳐 보입니다. 갓 수능을 치러 홀가분한 마음 한구석 걱정도 차 있습니다. 산사에서의 하룻밤이 궁금하기도 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도 있고 좀 약간 너무 복잡한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을 좀 느끼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화성 용주사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고했어란 이름의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난생 처음 법복으로 갈아입은 자신의 모습과 편하지만은 않은 사찰 문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친구가 제가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해주고 일참에 한번 가서 수양을 하고 좀 마음 좀 다독이고자 이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주변에는 거의 다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디 무슨 게임장을 가거나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절에서 좀 이 세상의 기운을 받고자 특별한 공간에서 맺게 된 또래 친구들과의 인연도 한층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템플스테이 오기 전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랑 수능 치고 난 다음에 같이 마음도 풀고 공기도 좋은데 같이 가가지고 휴식하자. 저희 또래끼리 좀 이따가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노는 거 그게 제일 기대돼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험생들은 절하는 방식을 따라하며 스스로를 내려놓고 낮추는 불교의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함께 바루공양을 하고 오관계를 암송하는 등 식사를 하는 과정 하나하나도 수행임을 깨닫습니다. 용주사는 수험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을 뿐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순간뿐인데 이 순간을 내가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시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잘 각인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참 나를 찾는 좋은 씨앗을 이 순간에 내가 잘 심을 수 있게. 수험생들은 고즈넉한 산사에서 오랜 시험 준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새롭게 펼쳐나갈 저마다의 인생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화성 용주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어린이 포교의 산실,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제27회 정기 연주회가 제주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야단법석이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1부는 부처님 씨앗 이야기 등으로 천진불의 세계로 초대한 데 이어 2부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 창작동요제 수상곡을 부르며 관객들을 동심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3부에는 언더 더 씨 등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곡을 선사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올해 창단 28주년을 맞는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은 제주불교 어린이 포교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부처님 법음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TV 개국 10주년을 맞아 케이블 방송 송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BBS는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 사업자 CNB의 전국망에 TV 채널을 신규 론칭해 지난달 30일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CNB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 시장에서 4위권을 지키는 업체로 BBS TV가 CNB 기반의 지역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것은 개국 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대구 동구와 수성구, 대전 광주 전 지역, 충남 전남 지역 다수 시군에서 CNB 케이블의 TV 채널 99의 3번으로 BBS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BBS는 또 딜라이브 케이블 채널도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경기 고양과 파주를 신규 지역으로 확보하며 송출 권역을 더 넓혔습니다. 이로써 BBS TV의 케이블 가시청 권역은 CNB 신규 런칭으로 138만 가구, 딜라이브 추가 런칭으로 30만 가구 늘어났고 IPTV와 스카이라이프 송출까지 포함하면 명실공히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BBS TV는 또 다른 방송 플랫폼인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초고화질급인 HD급 영상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자식과 떨어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이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겠다며 불자 공무원들이 휴일에 요양원을 찾았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연꽃 그림에 등이 내걸린 서울 금천구의 한 요양원. 휴일 아침인데도 시끌벅적합니다. 흥이 난 어르신은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이 어르신 돌보미로 나섰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끌어주고 자식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겨울철이면 종일 시설 안에만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말동무입니다. 아니 안 하셔도 좀 건강하시다고. 아 축구야 잘하지. 아니 축구가 아니고 지금 아프신 데 없으니까 건강하시거든. 나쁜 데 없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만 어르신들은 온통 자식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공무원들이 남 같지 않습니다. 친소녀를 대하듯 두 손을 꼭 쥐고 놓지 않는 할머니 모습에 절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외할머니, 친할머니 계시는 두 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같이 오면 그냥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물련은 요양원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사를 권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물론 보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더욱 절실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보수활행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불련은 매년 12월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15년째 자비행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불자 공무원들의 방문에 외롭게만 보였던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18 충효회 대상 시상식과 시민 대강연회가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충효회 실천본부 류진수 총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류진수 총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환 전 부산시장에 대한 충효회 대상시상과 함께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2회 글짓기 대회 수상자 151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본부는 국민의식 개혁을 통한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을 통한 도덕성 회복으로 국가 발전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창립됐습니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한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법주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승병의 근거지란 이유로 불태웠던 사찰인데요. 400여 년이 지나 우호 증진에 장이되고 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왜군들에 의해 팔상전 등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됐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법률적 판결 후 일본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변호사들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 등 10여 명의 방문단이 지난 1일 세계문화유산 법주사를 찾아 찬란한 우리 불교 문화 역사를 탐방 체험했습니다. 전설적인 영화배우이자 무림의 고수 이소룡의 미완성 유작 사망 유의의 배경이 된 팔상전과 1500년을 지켜온 쌍사자석 등의 국보 문화재를 눈으로 확인한 일본 변호사들은 찬탄사를 연발했습니다. 世界的にも歴史的にも非常に価値のあるこのお寺でこういう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て非常に貴重な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嬉しく思います。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함께한 차담과 공양. 정도 스님은 이들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먼저 이런 법주사를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환영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양국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좋은 의견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되시는 분들이 좋겠습니다. 일본 방문단에게 법주사 탐방과 불교 문화 체험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日本とこの韓国のこのお寺とのつながりも、つながりというかいろいろな関係が昔からあったということも今回初めて知りましたが、今後日韓がよりよく関係を発展をさせていけた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の一番のマスターの住職さんが直接対応していただいてとても感激しています。食事もとっても美味しく健康に、やはりこれは肉は全然使わなくて、植物とかだけにしてあるんですよきっとですね。とても健康に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した。 일본에 대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법주사와 다시 인연의 끈을 연결한 것은 충북지방변호사회입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2009년부터 미야자키 변호사회와 결연을 하고 법률, 문화 등 우호 증진을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하고 일본의 미야자키 현 변호사회가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그 변호사들의 자주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양국의 어려운 외교 현안도 스무스하게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북 변호사회와 미야자키 변호사회의 우호 교류가 양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냉각된 외교 관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자비 광명의 빛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용화사 신도 100여 명과 세터민 30여 명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2,000포기 김장을 담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청주 지역 독거 노인과 탈북 주민들에게 자비 희사를 실천했습니다.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터민들의 삶을 넓게 이해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적은 정성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의 겨울 나시는데 잘 나시고 우리는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합니다. 또 이분들의 삶도 우리 이해를 좀 넓혀가고 서로 함께 함으로 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100여 년 넘게 접근이 금지됐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 건물에 처음으로 시민 출입이 자유로운 갤러리가 들어섰습니다. 갤러리는 용산기지 반환의 첫 신호탄이자 앞으로 조성될 생태공원의 방향과 가치를 공론화하는 시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한미군은 옛 일본군 사령부이던 용산기지를 그대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용산기지는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남의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빗장이 114년 만에 열리고 서울시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의 오랜 협의는 시민을 위한 첫 갤러리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미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 이게 우리 용산공원 갤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We are all living truly living in historic times in Korea. As we continue to build on the already stro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exhibit is another one of those signs of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opening of the first building to the public aboard Camp Kim. 갤러리에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던 용산 기지의 역할을 비롯해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6.25 전쟁 이후 서울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지도 등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담벼락만 보고 여기 다녔었는데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되니까는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알게 됐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용산의 아픔이나 아니면 간직했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갤러리는 앞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운영되며 여권 형태의 방문증과 용산기지 버스 투어와도 연계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말부터는 갤러리를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용산공원의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만 쓰였던 용산기지, 이제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다양한 불교 수행법 가운데 간경 수행의 입문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한데요.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365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와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 등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된 책들이 잇따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달력 형태로 말씀을 담아 하루하루 성찰하도록 꾸며진 책들은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는 청년 멘토인 인터넷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의 글에 불교계 대표 일러스트레이터인 용종훈 씨의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어우러져 눈부신 하루를 선사한다는 기대감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맛바다 한 구절도 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인력이라는 부제대로 법구경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명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철학박사 이라 스님이 빨리아에서 직접 옮긴 우리말에 영문이 곁들여졌고 은은한 색감에 따스한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레이터 김경현 씨의 그림이 어우러져 명상 교재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조기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이 쓴 경전의 힘은 불교 명언집 내지는 키워드로 읽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기묘한 말씀들을 주제별로 잘 분류하고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전의 힘을 통해서 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저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데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한 선사들의 말씀도 부록에 담았습니다. 스님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글들을 하고 번역하고 그런 내용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런 마음을 두고 있고요. 짤막한 한마디 속에 담긴 삶의 지혜는 각자에게 삶의 위안이 될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데서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추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이 로마에서 2018 국경일 행사를 열어 한 이탈리아 양국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특히 국경일 행사에는 한복과 한국 가곡, 전통주, 한식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가 소개됐으며 이탈리아 각계 인사와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병헌 씨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장소인 논산, 예천, 안동 등의 해외 팬들이 많이 찾고 있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의 장소인 부안과 양주 등에도 해외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 경춘선 가평역의 이름이 음악역 1939로 명명됐습니다. 음악역 1939는 경춘선 가평역이 개통된 1939년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가평구는 이곳에 국내 첫 음악 도시인 뮤직빌리지를 조성해 내년 1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국내 산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동시에 등재됐죠.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 등 7개의 사찰입니다. 전통산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걱정은 화재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불교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3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